시어머니, 저 이제 안 갈래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며느리가 명절 전날 밤 보낸 문자 한 통. 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명절에 찾아오던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하게 된 그 7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살 이정숙입니다. 72살 남편과 함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3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7년 전에 결혼을 했지요. 며느리 민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예뻤습니다. 공손하고 말도 부드럽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어요. 결혼식 날 민지가 큰절을 올리며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인연은 정말 좋았어요. 민지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명절 때면 며칠 전부터 미리 연락해서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라고 물었죠.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며 병원에 모시고 가는 날에도 먼저 전화해서 어머님,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변하기 시작한 건 결혼 3년째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어요. 주말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오던 게 한 달에 한 번이 되더니 나중엔 명절 때만 오게 됐죠.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민지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회사 일은 괜찮고? 네, 잘 지내요. 그래, 건강은 챙기고 있어? 네, 챙기고 있어요. 아들이 요즘 야근이 많다던데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빠도 5분, 10분은 통화했는데 요즘은 1분도 채 안 돼서 끊기 일쑤였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죠. 예전엔 민지가 일주일 전부터 어머님, 제가 이번엔 잡채 만들어 갈게요 하며 먼저 연락했는데 그 애는 추석 3일 전까지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추석 때 몇 시쯤 올 거니? 어머님, 올해는 친정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친정? 그래, 그럼 친정 갔다가 오면 되지. 친정에서 좀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명절 당일은 못 온다는 거니?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결혼한 며느리가 시댁보다 친정을 먼저 가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명절 당일 아예 안 온다니. 그것도 미리 상의도 없이 3일 전에 통보하다니.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뒤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추석 때 못 와서 아쉬웠지? 시간 되면 이번 주말에라도 한번 놀러와. 아들이 어머니 손맛 그립다더구나. 어머님, 이번 주말은 좀 바빠서요. 그래,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약속이 있어서. 조용한 거절이었습니다. 핑계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오고 싶지 않다는 건 확실히 느껴졌어요. 결혼 5년째 되던 해 설날이었습니다. 그 해도 민지는 친정에 먼저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는 오후 5시쯤 온다고 했죠. 떡국을 준비하며 기다렸는데 5시가 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길이 막혀? 언제쯤 도착할 것 같니? 어머님, 죄송한데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뭐? 설날인데? 친정에서 일이 좀 생겨서.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민지가 오늘 못 온다는데 정말이니? 어머니, 죄송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설날에 시댁도 안 오는 거니?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섭섭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미리 한마디 해주는 게 예의 아닌가요? 저녁 식탁에는 남편과 저 단둘뿐이었습니다. 준비한 떡국, 잡채, 전, 손자 며느리와 함께 먹으려고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남았어요. 당신 요즘 며느리가 왜 저러는 것 같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바쁜가 보지 뭐. 바쁜 걸로 명절에 시댁을 안 오나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잖소. 며느리 탓하지 말고 우리끼리 편하게 먹읍시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제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결혼 6년째 민지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몇 시간 뒤 혹은 다음 날 답장이 왔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 안부 인사는 사라졌어요. 명절 때도 더 이상 명절 음식을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한두 시간 앉아 있다 가는 게 전부였죠. 이야기도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물어보면 대답은 하는데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순자를 만났습니다. 정수가 너희 며느리는 잘 지내냐? 글쎄, 요즘 연락이 뜸해서 잘 모르겠어. 우리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명절 때나 겨우 보지. 전화하면 바쁘다고 먼저 끊고 순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우리가 뭘 잘못한 것 같냐?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그냥 챙기는 건데 잔소리로 들리나 봐. 요즘 애들은 어른 공경할 줄을 몰라. 친구의 말에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한테 섭섭한 마음만 커져가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쁜 마음에 민지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준호 승진했다며? 축하해. 이번 주말에 외식이라도 하자. 우리가 살게. 어머님,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축하 자리인데 같이 먹어야지. 바빠서요. 다음에 해요. 다음은 또 언제인데? 그냥 이번 주말에 하자. 어머님, 민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말 바쁘다니까요. 왜 자꾸 그러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나요? 왜 자꾸 그러세요? 라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대체 민지는 왜 저렇게 변한 걸까? 처음엔 그렇게 착하고 예쁘던 아이가 왜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 그리고 결혼 7년째 되던 해 마침내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를 정말 아꼈습니다. 민지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예뻐 보였어요. 29살 작은 체구의 공손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죠. 저는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하며 겪었던 고생을 민지에게는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초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지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왔고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어요. 시장에서 제가 이건 어떻게 고르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 민지는 어머님, 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죠. 민지야, 이 고등어 봐. 눈이 맑고 살이 탱탱한 게 신선한 거야. 어머님,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걸 다 아세요? 엄마들은 다 알아. 너도 아이 낳으면 알게 될 거야. 네, 어머님. 많이 배울게요.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민지가 저를 따르는 게 느껴졌고, 저도 민지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명절 때도 그랬어요. 첫 번째 설날, 민지가 떡국 끓이는 법을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맹맹하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죠. 민지야, 국물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괜찮아. 내가 알려줄게. 떡국은 말이야,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야 해. 그리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간을 해야 국물이 맑거든. 아, 그렇구나. 어머님, 감사합니다. 민지는 고맙다며 메모까지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하지만 결혼 2년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간이 너무 세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된장찌개가 좀 짠데 간을 조금 약하게 하는 게 어때? 네. 민지의 대답이 짧았어요. 예전 같으면 아, 그래요? 다음엔 덜 짜게 할게요. 라고 밝게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내만 하고 말았죠. 그때는 기분 나쁜 줄 몰랐어요. 그저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민지가 요리를 해올 때마다 제가 뭔가 말하면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민지야, 이 나물 무침은 참기름을 조금 더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민지야, 잡채는 당면을 먼저 삶아서 물기를 빼고 해야 해. 그래야 불지 않거든. 네, 알겠어요. 대답은 하는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제가 잘못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더 잘하라고 알려주는 건데 왜 기분 나빠하는 걸까? 어느 날 저녁 민지네 부부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는 민지의 옷차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짧은 치마에 민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여름이긴 했지만 시댁에 올 때는 좀 단정하게 입는 게 예의 아닌가요? 민지야, 그 옷 좀 짧은 것 같은데? 긴 치마는 없어? 여름이라서요. 그래도 시댁인데 좀 길게 입지.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짧게 입는지 모르겠어. 민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죠. 얼굴이 굳어 있는 게 기분이 나쁜 것 같았지만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의를 알려주는 건데 왜 기분 나빠하지? 결혼 3년째 민지가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자주 했어요. 회사 일이 힘들지 않은지, 준호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집안일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민지야, 회사 일은 괜찮니? 힘들면 그만둬도 돼. 준호 버리면 충분히 살 수 있어. 어머님, 저 회사 다니는 거 좋아해요. 그래도 집안일도 해야 하고 남편도 챙겨야 하는데 일까지 하면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준호 말로는 요즘 야근이 많다던데 저녁은 잘 챙겨주는 거야? 네. 민지의 대답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저는 그게 좀 섭섭했어요. 제가 며느리 걱정해서 물어보는 건데 귀찮은 듯이 대답하다니.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지네 부부가 우리 집에 왔는데 민지가 안색이 안 좋아 보였어요. 눈밑이 거뭇거뭇하고 피곤해 보였죠. 민지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봐. 그만두는 게 어때?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 게 먼저야.
어머님, 저 회사 계속 다닐 거예요. 그래도 몸이 힘들면 쉬어야지. 나중에 아이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옆에 있던 준호도 분위기가 이상한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지 회사 일 잘하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며느리 걱정해서 하는 소린데 왜 그래? 내 아내잖아.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지의 방문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오던 게 한 달에 한 번이 됐고, 나중엔 명절 때만 오게 됐죠. 전화도 잘 안 받았어요. 처음엔 정말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민지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 왜 피하는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그저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에서 챙긴 건데, 그게 잘못인가요? 요리를 더 잘하라고 알려주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라고 하고, 회사 일이 힘들면 쉬라고 하는 게 잘못인가요? 친구 순자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며느리가 요즘 연락을 안 해. 명절 때나 겨우 보는데 그마저도 금방 가버려. 우리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고 오라고 하면 약속 있다고 안 와. 우리가 뭘 잘못한 것 같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이 버릇이 없는 거지. 맞아. 어른 공경할 줄을 몰라.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원래 그런 성격인 걸까? 결혼 4년째 어느 날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김장 좀 도와줄래?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번 주말은 좀 바빠서요. 바빠도 시어머니 일 도와주는 게 먼저지. 김장은 같이 해야 하는 거야. 다음에 할게요. 다음은 또 언제인데? 김장철이 지나가면 못하잖아. 어머님, 정말 바쁘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바빠? 회사 일이 시댁 일보다 중요해.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나요? 제가 김장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큰 부탁인가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당신, 며느리가 요즘 버릇이 없어. 전화해도 바쁘다고 끊고 오라고 해도 안 와.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그래도 바쁜가 보지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다잖소. 그렇게 바쁘면 결혼을 왜 해? 시댁도 돌보지 않을 거면서.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민지한테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오? 좀 내버려둬. 내가 뭘 바라? 그냥 가끔 얼굴이나 보자는 건데 그것도 바라는 거야? 남편과도 말이 안 통했습니다. 결혼 5년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미리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이번 명절엔 일찍 와. 음식 준비할 게 많아서 도와줘야 해.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엔 친정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친정은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 시댁이 먼저지.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사정? 무슨 사정? 그냥 친정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그래도 명절인데 시댁을 먼저 와야지. 내가 시집온 며느리잖아. 어머님,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도 힘들어요라고 말한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뭐가 힘든 거지? 제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를 챙기고 더 나은 며느리가 되라고 알려준 것뿐인데
혹시 제가 너무 간섭한 걸까?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걸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7년째 저는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왜 저를 피했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저는 김민지 36살입니다. 7년 전 29에 결혼했고 지금은 IT 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준호와는 대학 동기였고 6년 연애 끝에 결혼했죠.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도 부드럽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결혼 전 2번 정도 집에 초대받았을 때도 음식을 정성껏 차려주시고 우리 며느리 예쁜 애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괜찮았어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나쁜 분은 아니었고 남편도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야. 걱정 말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큰 걱정 없이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 1년은 괜찮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시장 보는 법, 요리하는 법, 집안 살림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저도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죠. 주말마다 시댁에 갔고 명절엔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이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2년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시댁에 가져갔어요. 정성껏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께서 한 숟가락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이거 좀 짠데? 간을 조금 약하게 하는 게 어때?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집에서 남편이랑 먹을 땐 간이 딱 맞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다음엔 덜 짜게 할게요. 그리고 이 된장은 어디 거야? 재래시장 된장이 더 맛있는데. 마트에서 샀어요. 마트 된장은 맛이 별로야. 다음엔 재래시장 가서 사와. 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칭찬 한마디 없이 지적만 하시는구나. 그 뒤로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민지야, 이 나물 무침은 참기름을 조금 더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민지야, 잡채는 당면 불린 물기를 완전히 빼야 해. 민지야, 김치찌개는 돼지고기를 넣는 게 아니라 참치를 넣어야 깔끔해. 처음엔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번 뭔가 지적당하니까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요리를 정말 못하나?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 요리 이상해? 아니, 맛있어. 왜? 어머님이 매번 뭐라고 하시는데. 어머니 그냥 그러시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름이라 짧은 치마에 민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시댁에 갔습니다. 제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한 옷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 옷차림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그 옷 좀 짧은 것 같은데? 긴 치마는 없어? 여름이라서요. 그래도 시댁인데 좀 길게 입지.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짧게 입는지 모르겠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 옷차림을 지적하시는 게 창피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내 옷차림을 지적하셨어. 짧다고. 어머니가 그러실 수도 있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잖아. 근데 나 그 옷 중에서 가장 긴 거 입고 간 거야. 무릎까지 오는 치마였어. 다음엔 긴 바지 입고 가. 남편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3년째 저는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했고 일하는 게 좋았어요. 결혼 후
2년간 집에서 살림만 하다 보니 답답하기도 했고 제 커리어도 쌓고 싶었죠. 남편도 찬성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일하고 싶으면 해. 내가 지지할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다음 달부터 회사 다니려고요. 회사? 갑자기 왜? 일하고 싶어서요. 제 전공도 살리고 싶고, 그래도 집안일도 해야 하고 남편도 챙겨야 하는데 일까지 하면 힘들지 않겠니? 괜찮아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요즘 여자들은 다 일을 하려고 하네. 내 생각엔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일은 재미있었어요. 팀원들도 좋았고 성과도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자주 전화하셨어요. 민지야, 회사 일은 괜찮니? 네, 괜찮아요. 힘들면 그만둬도 돼. 준호 버리면 충분히 살 수 있어. 어머님, 저 회사 다니는 거 좋아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 여자가 일하면 건강 나빠져. 네. 전화를 끊고 나면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걸 응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만두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거든요.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시댁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가던 게 한 달에 한 번이 됐죠.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민지야, 요즘 왜 집에 안 오니?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바빠도 시댁은 와야지. 며느리가 시댁 안 오면 어떡해. 다음 주말엔 갈게요. 다음 주말도 바쁘다고 하면 어떡하니? 아니에요. 꼭 갈게요.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음 주말에 시댁에 갔어요. 하지만 회사 일로 피곤해서 몸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봐. 그만두는 게 어때? 또 그만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회사 계속 다닐 거예요. 그래도 몸이 힘들면 쉬어야지. 나중에 아이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아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또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결혼 4년째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전화가 자주 왔어요. 회의 중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민지야, 준호 저녁은 잘 챙겨주는 거지? 네, 챙기고 있어요. 요즘 야근이 많다던데 아침은? 아침도 먹고 가요. 집안 청소는 하고 있어? 먼지 쌓이면 안 돼. 네, 하고 있어요. 빨래는? 준호 와이셔츠는 잘 다려주고? 네. 전화를 끊고 나면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애나 아닌데 왜 이렇게 간섭하시는 걸까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김장을 담그니 와서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번 주말은 좀 바빠서요. 바빠도 시어머니 일 도와주는 게 먼저지. 다음 주에 도와드릴게요. 다음 주는 김장철이 지나가잖아. 어머님, 정말 바쁘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바빠? 회사 일이 시댁 일보다 중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화 끊을게요. 뚝.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게 한 번에 터져 나왔어요.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걸까요? 왜 제 일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왜 제 말은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셔. 민지야,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참아줘. 7년 동안 참았어.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해? 미안해. 남편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댁 가는 게 두려웠어요. 또 요리 지적받고 옷차림 지적받고 집안일 간섭받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이번 명절 친정에 가도 될까? 왜? 시댁 안 가? 힘들어. 민지야,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 안 가면 어떡해? 엄마도 그래. 나 정말 힘들다고. 친정어머니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명절에 시댁에 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음식 준비를 시키시면서 계속 지적하셨어요. 민지야, 이전은 불이 너무 세. 약하게 해. 민지야, 나물은 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민지야, 준호 양복은 다렸어? 구겨져 있으면 안 되는데.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죠.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못 가겠어. 시댁. 민지야, 조금만 참아줘.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그럼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6년째, 저는 시댁과의 연락을 점점 끊어갔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와도 짧게 답장했습니다. 주말 방문도 거의 하지 않았죠. 최소한의 예의만 지켰습니다. 명절 때만 갔고 그마저도 한두 시간 앉아 있다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섭섭해 하시는 게 느껴졌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쌓인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결혼 7년째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결혼 7년째 되던 해 추석, 저는 민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이번 추석엔 꼭 와야 해. 친척들도 다 오는데. 어머님 죄송한데요. 또 못 온다는 거니? 네. 친정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작년 설날에도 그 핑계 댔잖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년 동안 쌓인 섭섭함이 터져나왔어요.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이든 아니든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도 안 오는 게 말이 돼?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뒤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번 추석은 안 갈래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죄송해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들었어? 며느리가 추석에 안 온대. 이게 며느리야? 그래도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작년에도 그랬잖아. 핑계야, 핑계.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소? 내가 뭘 이해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며느리를 아끼고 챙겼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인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민지가 추석에 안 온다는데 정말이니?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지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뭐가 힘들어? 회사 일? 어머니한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한테? 내가 민지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신대요. 간섭? 내가 며느리 챙기는 게 간섭이야? 어머니, 민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요즘 정말 힘들어해요. 시댁 가는 게 두렵다고 해요. 뭐라고? 요리할 때마다 지적받고, 옷 입을 때마다 지적받고, 회사 다니는 것도 지적받고, 민지가 매번 상처받는데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내가 잘 가르쳐 주려고. 어머니는 가르치는 거지만 민지한테는 지적으로 들린대요. 준호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어머니 전화 받기 힘들어해요. 전화 오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니? 어머니는 모르셨겠지만 민지는 7년 동안 참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나?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나? 며느리 김민지의 시점. 추석 3일 전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을 때 저는 드디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번 추석은 안 갈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거절한 거였어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응,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너무 한 건 아닐까? 다음 날 남편이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다며 제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어머니가 내 얘기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대. 그래, 내가 7년 동안 힘들었다는 거 어머니가 몰랐대. 당연히 모르셨겠지.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으니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어머니가 너랑 얘기하고 싶대. 직접 만나서. 왜? 오해를 풀고 싶대.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서 뭘 얘기한단 말인가? 또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려는 건가?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알았어. 한번 만나볼게. 추석 일주일 후 저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민지야, 왔구나. 네, 어머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민지야, 내가 미안해.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사과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님, 준호한테 들었어. 내가 7년 동안 힘들었다고. 내가 너무 간섭했다고.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널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걸. 요리 가르쳐 준 것도, 옷차림 조언한 것도 다 널 위해서였어. 더 나은 며느리가 되라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괜찮았어요. 그래. 하지만 매번 지적받는 게 힘들었어요. 제가 뭘 해도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칭찬을 안 했구나. 네. 한 번도 잘했다, 맛있다, 예쁘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 저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회사 다니는 거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제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집안일만 하는 게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나는 내가 힘들까봐 그랬던 거야. 일하느라 몸 상할까봐. 저는 제가 선택한 일이면 힘들어도 괜찮아요.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구나. 내가 널 믿지 않았구나.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지야, 나는 정말 널 아끼는 마음이었어. 우리 아들한테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며느리가 되길 바랐던 거야. 저도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의 방식은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7년 동안 제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간섭 안 할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저도 노력할게요. 조금 더 자주 연락드리고 가끔 찾아뵐게요. 민지야. 하지만 어머님도 약속해 주세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지적하지 말아주세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게. 약속해. 우리는 한참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 오해했던 것들, 서로 다른 생각들,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6개월 후, 그날의 대화 이후, 저희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제 요리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오늘 김치찌개 맛있다. 잘했어. 처음 듣는 칭찬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전화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전화하시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짧게 안부만 물으셨죠. 민지야, 잘 지내고 있지? 회사 일은 괜찮고? 네, 어머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간섭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명절도 달라졌습니다. 추석 2주 전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민지야, 이번 추석에 올 수 있어? 네, 어머님. 갈게요. 괜찮겠어? 힘들면 안 와도 돼.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음식은 내가 준비할 테니까 편하게 와. 어머님, 제가 잡채는 만들어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래, 고마워. 민지야. 추석 당일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갔어요. 잡채를 만들어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한 입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정말 맛있다. 너 솜씨가 늘었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야, 내가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그날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지적하지 않으셨고, 저도 긴장하지 않았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옆에 오셨습니다. 민지야, 내가 할게. 너 쉬어.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래도 어머님 같이 해요.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관계구나. 1년 후, 결혼 8년째가 되던 해,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민지야, 축하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내가 열심히 한 덕분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축하 파티하자.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어머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회사 그만두기를 바라셨는데, 이제는 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다니.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 정말 시어머니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민지야, 내가 삼겹살 좋아한다고 해서 구워왔어. 그리고 이 반찬들도.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야. 우리 며느리 승진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식사하면서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민지야, 회사 일 힘들지는 않니? 힘들긴 한데요. 보람 있어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됐어. 무리하지만 말고.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민지야.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너한테 많이 미안했어. 내 꿈을 인정하지 않고 내 방식만 강요했잖아.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방식대로 살면서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저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노력할게요.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민지야, 너는 이미 좋은 며느리야. 그대로만 있어줘. 현재, 지금은 결혼 10년째입니다.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한 달에 두세 번 시댁에 갑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가고 싶어서 가요.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제 일을 응원해 주시고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죠. 전화도 편안합니다. 민지야, 오늘 날씨 좋은데 시간 되면 산책이라도 같이 갈래? 좋아요, 어머님. 토요일에 갈게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바쁘면 다음에 와도 돼.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이제는 시어머니와의 시간이 즐겁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요리를 실패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갈비찜을 만들었는데 고기가 질겨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지야, 고기를 얼마나 삶았어? 30분 정도요. 30분은 짧아. 1시간 정도 푹 삶아야 고기가 부드러워져. 그리고 압력솥 쓰면 더 빨라.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지야, 다음에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알려줄게. 같이 만들어 보자. 네, 어머님.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께서 제 요리 실패를 지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도와주십니다. 그 차이가 저를 편하게 만듭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둘 다 잘못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간섭이 심하셨고 저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가르쳐 주셨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지적과 간섭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상처를 받았죠. 저는 7년 동안 참기만 했습니다. 제 감정을 억누르고 네, 알겠습니다만 반복했어요. 솔직하게 말했다면 더 일찍 오해를 풀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 7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관계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게 됐으니까요. 혹시 지금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연락을 끊고 방문을 거부하고 차갑게 대한다고 섭섭해 하시나요? 며느리께서는 시어머니의 간섭과 지적에 숨이 막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어머니께 드리는 말씀.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간섭과 지적으로 전달되면 며느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예뻐라는 칭찬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며느리도 자신의 꿈과 삶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바빠서 연락이 뜸하다면 조금 기다려 주세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며느리께 드리는 말씀.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힘들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참기만 하지 마세요. 7년을 참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어머님, 이런 말씀은 제게 상처가 되오라고 말하는 게 무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도 처음 시어머니가 된 겁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두 분 모두에게 가족 간의 소통은 거창한 대화가 아닙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마디. 고맙습니다. 한마디. 사랑합니다. 한마디. 이 작은 말들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도 사람이고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섭섭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이 말씀은 좀 서운했어요. 그랬구나, 미안해. 다음엔 조심할게.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서툴러도 표현이 부족해도 그 마음만은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오늘도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민지야, 오늘 날씨 춥다. 감기 조심해.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도 건강 챙기세요. 사랑해요. 10년 전 결혼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관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의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그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해주세요. 그 작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분명히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